본격적으로 세션을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릭스라는 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처음 보는 툴일 가능성이 높고요. 숙련도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좀 사용해 보신 분들도 엄청 이렇게 하이 레벨의 숙련도를 가지고 계시지 않을 것 같고, 뭐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뭐 이 도구의 아주 좀 일부분을 알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제가 가진 지식을 좀 쉐어하는 차원에서 이런 세션을 마련한 거지, 제가 뭐 이걸 다 알아가지고 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뭐 가르치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먼저 어쨌든 간에 이 툴을 한번 사용해본 경험자로서 괜찮던데? 한번 딴 분들도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생겨가지고 클래스가 좀 기획이 되었고요. 태블로 같은 도구는 많이 좀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차별이가 나을 것 같아요. 잘하시는 분들은 많이 잘하시는 분들도 이 안에 계시고요. 저하고 또 같이 하셨던 분들, 또 저를 처음 보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태블로에 대해서는 숙련도 차이가 좀 나겠지만, 이따가 좀 후반부에 태블로 쪽도 좀 다룰 거예요. 왜냐면은 태블로란 도구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태블로 좀 하시는 분들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뒤쪽에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클래스, 이 세션 자체는 완전 이제 베이직한 내용에서부터 진행을 하려고 제가 좀 마음을 먹고 왔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첫 번째로 준비한 토픽은 이제 아파트 가격. 요즘에 뭐 엄청 핫하잖아요. 이 부동산 시장이 뭐 활활 달아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좀 휘발성도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실제 뉴스에서 그렇게 막 떠들고 있는 이슈들이 데이터에서는 어떻게 확인될 수 있는지 아주 정말 좀 기초적인 수준에서, 그 수준에서 한번 살펴보는 데이터 처리, 정제, 그 다음에 시각화 과정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료는 다 나눠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네, 이 클래스는 지금 알틱스 전문기업 아이빌리 솔루션, 그 다음에 태블로 프리미엄 파트너사 빅스데이터, 아주 훌륭한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도구들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거나 뭔가 요청할 게 있다 그러면은 여기 전화하시면 아주 좋아할 겁니다. 꼭 전화하셔가지고 필요한 도움을 좀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세션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거는요, 2020년도 1월부터 2021년도 8월까지, 뭐 사실은 지금 10월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9월달 데이터가 지금 릴리즈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업데이트를 좀 하면서 9월달 데이터까지 이제 엎어가지고 이제 그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놨으니까요. 다운로드 받으시고, 뭐 9월달이든 8월달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무튼 간에 한 2년 가까이 되는 이 시간 동안에 서울의 아파트 거래 현황을 살펴본다라는 아주 브로드하면서 커다란 목표, 저기서부터 시작을 할 것이고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 국가에서 다양한 데이터들 개방을 해서 오픈을 하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서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속속들이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한테 제공해준 포맷이나 아니면 거기 나와 있는 어떤 정제의 정도나 이런 것들이 꽤나 이제 퀄리티가 있는 것이라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부동산 마켓 같은 거 좀 관심이 있으시면은, 저는 오늘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만 살펴볼 거거든요. 전월세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전국 관련된 것들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절히 한번 이용을 해 보시면은 나쁘지 않은 데이터 세트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요거에 대한 뭐 첫인상, 깔끔한 뭐 테이블 구조 비교적 정리 잘 돼 있고, 가벼운 수준의 데이터 처리 과정 오늘 아주 가볍게 할 거예요. 너무 복잡한 거 안 쓰고 이 도구를 활용해서 정말 심플한 수준에서부터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요, 1회 다운로드에서 최대 제공 기간이 1년이므로, 예를 들어 한 10년치를 보고 싶어, 아파트 거래 10년치를 분석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0번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맥시멈 다운로드 기간이 1년밖에 안 되니까 참고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지역으로 한정을 해가지고요, 2020년도, 2021년도, 그리고 제가 2019년도도 올려놨죠. 그래서 세 개의 연도를 가지고 오늘 워크플로우라는 걸 한번 구성을 해보고 태블로를 통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과정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정제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데이터를 한번 살펴봤을 때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 결합이 필요할까, 어떤 식으로 필요 없는 것들을 없앨까, 이런 아이디어들을 처음에 이제 기획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여기 뭐 점 한 3개 정도만 찍어놨습니다. 각각의 연도에 대해서 거래를 담고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1년 단위의 거래밖에 안 돼요. 그래서 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의 파일로 결합을 할 것이냐,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들 안에서도 되게 중복되는 애들이 좀 있어요. 뭐 번지나 본번이나 부번이나 본번하고 부번을 합치면 번지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요런 아이들이 이 안에 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 좀 없앨 거고요. 그 다음에 평으로 환산된 뭐 전용 면적, 우리가 몇 제곱 몇 제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아파트가 뭐 33평이에요, 28평이에요. 저는 이게 좀 더 편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평으로 좀 환산해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서 진행을 할 거니까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방향성을 생각을 하시고, 저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우리가 알트릭스라는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어떤 도구를 어떤 식으로 컨피규어 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제의 시나리오는 제가 실제로 들어가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알트릭스라는 도구를 여러분들 제가 다운로드를 다 받아 오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너무 오래 걸려요. 이게 좀 알트릭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다운로드 받는데도 좀 오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 인스톨레이션을 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뭐 그런 거를 하고 있을 건 아닌 것 같고요. 다 다운로드를 받아 오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오픈을 딱 해주시면은 아마 이러한 종류의 화면이 뜰 겁니다. 아마 여기 지금 이렇게 흰 화면이 뜨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아파트 .yxmd라는 파일, 제가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쉐어를 해드렸던 그 파일을 지금 알트릭스를 통해서 오픈을 한 거거든요. 저게 이제 우리가 이걸 워크플로우라고 불러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하나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부터 데이터를 갖고 와가지고 쭉쭉쭉쭉쭉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거를 뽑아내세요. 이게 이제 일종의 플로우, 하나의 흐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워크플로우라고 부르는데, 이 아이를 여러분들이 YXMD 타입으로 저장을 해 놓으시고 다음번에 또 열어가지고 데이터를 애드해가지고 쉽게 진행할 수 있는 거, 요건 오늘 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파일의 그 확장자가 YXMD, 이거는 이 알트릭스라는 도구에서의 그 워크플로우를 의미하는 거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도구를 처음 딱 오픈을 하게 되면 이렇게 New Workflow라고 해가지고 그냥 하얀색 빈 화면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인터페이스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가볍게는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에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메뉴들 좀 있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뭐 여느 소프트웨어를 다 설치하시더라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을 우리가 툴이라고 불러요. 도구라고 부르죠. 참고로 이 알트릭스는 아직까지 한국말 지원은 안 됩니다. 태블로는 한국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알트릭스는 이제 그 부분이 좀 안 되는 게 아쉽긴 하지만 우리가 뭐 못 알아들을 수준의 영어는 아닌 것 같아요. 좀 기본적인 단어들이기 때문에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고 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n, out이라는 그룹이 있죠, 그죠? 여러 가지 툴들이 in, out 그룹 밑에 몇 가지가 있고요. preparation이라는 그룹 밑에 상당히 많은 도구들이 있죠. 저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넣으면은 어떻게 데이터가 처리가 되고, 또 다른 아이를 집어넣으면은 또 그거는 그게 이제 세팅된 방식으로 처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이 가운데 있는 drop tools here이라는 이 공간으로 드래그 해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아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여드렸던 그 워크플로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ETL 과정, 데이터를 정제해가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개 더 보여드릴까요? 뭐 join 이런 것들도 있고요. parse, transform 다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저도 다 몰라요. 저도 뭐 여기서 한 번도 안 사용해본 도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필요 없으니까 안 썼겠지. 필요 있으면 이제 제가 어디 갖다 썼을 건데 그런 도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걸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아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지만 필요한 것들 중심으로 그 툴의 역할을 익히시고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연습들이 결국은 이 도구를 익혀가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돼요. 머신러닝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렇게 이 막혀 있죠. 지금 이 뭡니까? 이 자물쇠 모양으로 막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인텔리전스 스위트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좀 추가된 어떤 패키지들이 있는데 걔를 이제 같이 깔아야지 얘들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알트릭스 기본적인 그 사용 비용에다가 추가적으로 차지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비용을 지불하시면은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활성화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설치를 안 했는데요.
RTX 이 기본적인 디자이너라 그러거든요. RTX 디자이너와 함께 R 인스톨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R 패키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여러분들 함께 설치를 해주시면은 뭐 타임 시리즈 분석이나 아니면은 일종의 또 머신러닝 이 R을 활용한 머신러닝 분석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가능한데 저는 지금 그 패키지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뭐 다양한 종류의 어떤 도구들이 여기 있고 여기 중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드래그 앤드 드랍 방식으로 해가지고 워크플로우를 구성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거 다 쓰진 않을 거고요. 앞쪽에 있는 특별히 이렇게 페이버릿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몇 개 빼놨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은 꽤나 많이 쓰이는 것이니까 이제 아마 이 RTX 만든 사람이 이걸 빼놓은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것들 정도로 우리가 한번 익혀보고 여기 있는 것들 오늘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나와 있고요. 왼쪽은 뭐 컨피규레이션 하는 창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뭐 더 설명을 드릴 건 없을 것 같고 데이터를 이제 실제로 불러와서 바로 실습하는 과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이라는 이 도구를 갖다가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요. 당겨 놓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불러오셔도 괜찮아요. 이것도 뭐 정석적인 방법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잘 하진 않고요. 우클릭해서 그냥 딜리트 하겠습니다. 딜리트를 하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 윈도우 탐색기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요렇게 슬쩍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제가 2021년도 2020년도 할까요? 2020년도 엑셀 파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렸던 그 파일을 드래그 앤드 드랍 할 거예요.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드랍을 쑥 하게 되면은 엑셀 파일을 제가 지금 안쪽으로 지금 들고 오고 있는 과정인데 여러 가지 시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라는 시트 이름으로 된 거 그거를 제가 OK를 눌러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데이터는 그 시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더 설정할 건 없지만 엑셀에서 복수의 시트들을 가지고 있는 워크북을 오픈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 시트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보통 저는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하나 갖고 오고 나면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냐면 우클릭을 한번 해가지고요. 우클릭을 한번 해가지고 Add Browse After라는 요 메뉴가 있죠. 브라우즈 툴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 브라우즈 툴이 뭔지에 대해서는 브라우즈 툴을 붙이고 나서 제가 run이라는 걸 한번 돌리고 나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run을 한번 딱 돌리게 되면은 실제로 두 개의 도구로 구성되어 있는 RTX가 지금 이 워크플로우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도구를 딱 이제 돌려보니까 첫 번째 있는 이 데이터 인풋 도구죠. 얘는 이제 데이터를 갖고 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도구를 굳이 이제 처음부터 컨피규어하지 않고 내가 그냥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그냥 들고 왔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즈 툴을 붙여가지고 실제 이 데이터의 생김새를 보는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눌러주면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분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시죠? 실제로 여러분 이 데이터를 엑셀을 오픈을 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위쪽에 막 설명이 나옵니다. 설명이 나오고 16번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가 이제 일종의 데이터 세트 헤더죠. 그죠? 실제 머리글로서 우리가 베리어블 아니면 뭐 필드 어떤 이름으로 불러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녀석들이 16번에 나오고 17번부터는 이제 진짜 데이터죠.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밸류로서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데이터 엑셀을 실제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위쪽에서 불러 있기 때문에 RTX가 있는 그대로 들고 온 거예요. 들고 왔고 얘네들이 이제 처리를 해야겠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가는 과정이 이 도구를 사용하는 과정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런을 한번 더 돌릴게요. 런을 한번 돌리고 나서 한번 결과 볼게요.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지금 몇 가지 좀 여러 가지를 좀 같이 돌리다 보니까 좀 버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지금 보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 F2라는 필드를 찍으면은 브라우즈 툴이 이거 보여주는 도구예요. 브라우즈 툴을 딱 찍고 나서 F2 부분을 제가 아무거나 하나 눌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F2라는 필드 밑에는 유니크한 밸류가 4819개가 있고 널 밸류가 있고 아래쪽에 이러한 정도의 분포 같은 것들이 나오고 이게 이제 이 브라우즈 툴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당 필드를 좀 구체적으로 탐색을 하기 위해서는 브라우즈 툴을 항상 활용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으로 모든 넣는 이
도구들은 인풋과 저 브라우저 툴 사이에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과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15줄은 없애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필요 없잖아요. 이거 지금 데이터 분석 관점에서 아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샘플 툴 쓸 거예요. 샘플 툴을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둘 사이에다가 이렇게 쑥 집어넣는 거예요. 둘 사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왼쪽 편에 이 샘플 툴을 셋업할 수 있는, 이거를 컨피규어 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렇게 select sample type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서 skip first and lows라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나오는 15줄은 나는 스킵을 시켜버릴 거야. 이런 세팅입니다. 그죠? skip first 15줄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부터 나오는 15줄은 나는 생략을 시켜버릴 거야. 역시 여러분 한번 결과를 확인하고 싶으면은 내가 자신 있으면은 런을 안 해도 돼. 그냥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면 되는데 실제 그렇게 되는지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래서 run 눌러가지고 한번 돌려보시면은요, 브라우저 툴 딱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 나왔죠? 15줄 실제 제외됐어요. 제점에 시군구가 나오고 아래쪽에 이제 value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거냐?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시군구, 번지, 본번, 무번, 단지명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녀석을 갖다가 우리가 얘를 갖다가 데이터로 쓸 게 아니라, 데이터의 value가 아니라 얘는 헤더, 실제로 필드의 이름으로 써야 된단 말이죠. 그거를 해주는 도구가 태블로 알트릭스의 다이나믹 리네임이라는 툴이 있는데 여기 좀 숨어 있어요. 여기 막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여기 search라고 돼 있죠. 우측 상단에 search라고 있죠. 여기 제가 지금 마우스를 찍고 있는 이 부분에 실제로 영문으로 여러분들이 다이나믹만 치면 dyn이라고만 치면은 다이나믹 리네임이라는 툴이 있습니다. 그죠? 다이나믹 리네임. 요거를 이렇게 그냥 들고 와가지고 샘플 툴하고 브라우저 툴 사이에 이렇게 껴넣을 거예요. 이렇게 딱 껴넣게 되면은 레프트 쪽으로 이제 인풋이 되고요. 레프트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나오는 건데 왼쪽에 역시 지금 컨피규어 할 수 있는 지금 창이 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컨피규어를 하느냐. 여기에요. 제일 위쪽 부분. 제가 조금만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리네임 모드. 어떻게 리네임을 할 건데? 눌러가지고 여기 보면 요거 보이세요, 여러분? take take field name from first row. 그러니까 첫 번째 줄부터 데이터 세트에 지금 값으로 들어가 있는 그 첫 번째 줄 있잖아. 1번이겠죠. 이 1번을 갖다가 field name으로 취해서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고요. 눌러주게 되면은 모든 행에서 모든 헤더 부분들이 첫 번째 줄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헤더로서 가지고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런을 딱 눌러주게 되면은 문제 없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눌러주면요. 네, 보이시죠? 여러분 아래쪽에 한번 보세요. 시군구, 번지, 본번, 부번, 단지명.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돼가지고 불필요한 애들 다 치우고 이제 진짜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가 남았죠.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어지는 작업들을 좀 계속해서 이어가시면 될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아까 썼었던 요걸 한번 더 들고 와볼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있죠. 각 연도에 대해서 거래를 담고 있는 복수의 파일을 하나로 결합한다 라는 거잖아요. 데이터 정지 시나리오 내려와가지고 지금 여기 했죠. 실제 데이터로서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부분 제외했어요. 제가 지금 샘플 툴, 다이나믹 리네임 툴 이 두 개 가지고 이제 치워버렸고요. 복수의 엑셀 파일을 결합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작업했던 거는 2020년도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도 최근 거 한번 갖고 와보자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것만 할 게 아니라 최근 거도 이렇게 좀 들고 와가지고 드래그 해가지고 안쪽으로 한번 떨어뜨려 보자. 그리고 나서 오케이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것도 들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병렬로 처리하는 겁니다. 나란히. 역시 우클릭을 해가지고요. 브라우저 툴을 이렇게 붙일 건데 이게 제가 붙이지 않고요. 제가 이걸 일부러 이렇게 붙이지 않고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이제 데이터 구조를 알고 있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요.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포맷이 완전 똑같아요. 그 위에 뭐 구질구질하게 설명 나와 있는 것도 전부 똑같고요. 그 다음에 16번째 줄에 헤더가 들어가 있는 것도 완전히 똑같아요. 얘가 지금 다운로드 받으면 항상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 붙이고 이거 붙이고 똑같은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 드래그를 이렇게 쑥 해가지고 얘네들을 드래그를 쑥 해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면은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슬금 들고 와가지고 였다가 갔다가 이렇게 줄만 딱 껴주게 되면은 위에서 내가 컨피규어 했던 게 다 살아있죠? 첫 번째 15줄
그 다음에 없애, 그 다음에 첫 번째 줄로부터 필드의 이름을 취해 라는 게 지금 다 살아있어요. 그냥 복붙 하면은 이 부분을 그대로 할 수 있고, 런을 한번 딱 돌려주게 되면은 아마 2020년도도 그렇게 처리가 될 거고 2021년도도 깔끔하게 처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처리가 됐고요. 이게 지금 84,000 거래가 84,000건 있었다는 겁니다. 아파트 거래가. 아래쪽에 보면은 37,000. 아직까지는 이제 9월 달이 이제 막 지났기 때문에 건수는 이제 작년보다 좀 많이 떨어지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동일하게 지금 둘 다 깔끔하게 처리가 됐고,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제가 이렇게 적어 놨어요. 결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수의 엑셀 파일을 결합한다. 유니온 툴. 이렇게 적어 놨죠. 가서 한번 해봅시다. 유니온 툴은요, 여러분, 여기 위쪽 그룹에서 여기 있거든요. 이 조인이라는 이 그룹 안에 있는데, 페이보릿에 이게 워낙 많이 쓰니까 이렇게 빼놨어요. 유니온 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유니온 툴을 들고 와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 위에다가 이렇게 쑥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1번, 그죠? 이게 이제 유니온의 인풋이 여러 개의 인풋, 멀티플 인풋일 수 있는데 1번 인풋은 지금 여기서부터 오는 거야. 이게 지금 2020년도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여기 있죠. 여기 꼭지를 딱 연결해가지고 유니온 툴에다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쓱 갖다 붙이면은 인풋이 이제 2번. 2개만 됩니까? 아니에요. 3개도 되고 4개도 되고 5개도 되고 뭐 100개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갖다 붙이면은 데이터의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붙이고 아래쪽에다 갖다 붙이고 아래쪽에 또 갖다 붙이고 이런 방식으로 아마 데이터가 세로 방향으로 길쭉하게 늘씬하게 아마 결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런을 한번 딱 돌려주게 되면요. 런을 딱 돌려주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아까 여기 뭐 8만 줄, 여기 한 4만 줄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게 두 개 붙으면 한 12만 줄 정도 될걸요. 이렇게 하면은 그죠? 12만 1,335개의 레코드가 지금 결합이 돼가지고 하나가 됐어요. 두 개가 따로따로 놀았는데 지금 이 도구를 통해 가지고 제가 한 개의 데이터 세트로 갖다 붙여버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좀 가벼운 작업들만 좀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가벼운 작업이 뭐냐? 뭐 가볍다면 가벼운 거고, 그다음에 좀 복잡하다면 복잡한 건데, 취소된 거래를 제외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지금 해제 사유 발생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이 데이터 세트에 관심이 있으시면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날짜가 붙어 있는 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7번 줄하고요. 이 8번 줄 같은 경우에는요. 8번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 해제 사유 일자가 붙어 있습니다. 해제 사유 일자가 붙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부동산이 거래가 됐는데 전날 이제 거래가 취소된 거예요. 뭐 계약이 깨졌든지 뭐 돈을 안 넣어서 뭐 이렇게 돈을 떼었든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 데이터 통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되게 뻥튀기 된다는 그런 좀 반대 여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취소가 된 거래는 삭제하지 말고 로우를 지우지 말고 취소 사유가 발생한 저 날짜를 적어주자 해가지고 날짜가 적혀 있는 애들은 실제 거래가 일어났다가 캔슬이 된 거기 때문에 저거는 우리가 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 저거는 뭐 거짓말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작전일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제가 필터 툴을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 지금 페이보릿에 나와 있는 필터 툴을 갖다가 유니온된 결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순서가 중요하겠죠. 뭐를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서 최종을 떨어뜨려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필터 툴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명령은 이렇게 했죠. 널 값만 살리면 되잖아요. 널 값은 실제 일어났던 거래고 널 값이 아니라 날짜가 붙어 있는 애들은 지금 거래가 캔슬된 애들이기 때문에 널 값만 살리면 돼요. 실제로 필터 툴은요, 이 true로 아웃풋을 빼기도 하면서 false 쪽으로 아웃풋을 빼기도 합니다. 뭐 둘 다 취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관심 있는 거는 널 값으로 되어 있는 녀석들만 관심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필터 툴을 어떻게 컨피규어를 할 거냐면 여러분 제가 여기 좀 한식을 적어놨어요. 여러분 쓰기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안 친숙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까지만 일단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뒤에도 제가 좀 한번 치면 이거 필요 없을 것 같고 is null 요거를 제가 이렇게 해서 복사해가지고 해제사의 사유 발생일이 null이냐 true면은 null인 거고요. false면 null이 아닌 거예요. 제가 요걸 딱 복사를 해가지고 요 필터 툴을 커스텀 필터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커스텀 필터로 가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붙여넣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능숙해지면 이 스크립트를 그냥 스스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 도구에 어떤 펑션들이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시고 그 다음에 이게 타이핑 치는 것도 조금 어색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 있도록 그냥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is null 해제 사유 발생해. 이게 null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null이면은 true, 아니면 false. 그래서 이 121,335개의 레코드가 두 그룹으로 갈릴 거예요. 런을 돌리면. 네, 갈릴 겁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쭉쭉쭉 해가지고 뿅 해보면요. 그죠? 11만 7천 개만 남죠? 나머지 어디 갔나? 나머지 false 눌러보세요. F 여기 한번 눌러보시면은요. 네, 여기 F 부분 한번 눌러보시면은요. 네, 여기 3,900개가 들어가 있어요. 얘네들 다 이제 실제 거래 안 일어나. 거래가 이제 뭐 캔슬되거나 안 일어나거나 뭐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11만 7,401개의 거래 건수겠죠.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요게 남은 거예요. 요거를 제가 처리를 우선적으로 먼저 해줬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떤 게 먼저 되고 어떤 게 나중에 돼야 됩니까?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데이터 세트를 정제하는데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도구를 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을 쓸 수 있는데, 저는 가급적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알트릭스라는 도구의 다양한 툴들을 한번 활용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예시를 좀 구성한 거니까, 이렇게 하면 더 간단한데,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더 효율적으로 하시는 거고, 저는 이제 좀 여러 가지 도구들을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했다는 걸 좀 미리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자, 필터 툴 했고요. 주소 정보를 분해한다. 이거는 이런 의미에 사실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여기 있는 이 시군구 정보 있잖아요.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이 지금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이렇게 세 개의 필드로 나눠주려는 작업을 제가 하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이따가 우리가 태블로 쪽으로 가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 거기에서 이제 구별로, 그럼 서울에서 어디가 집값 제일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별로도 따져보거나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구 정보를 별도로 좀 미리 발라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태블로에서 할 수 있는데요. 할 수 있어요. 태블로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되고, 여기서 하는 모든 과정 제가 알기로는 태블로에서 다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태블로는 태블로가 가장 잘하는 역할을 맡기려고 그러는 겁니다. 태블로는 그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 작업에 좀 집중해 주도록 하고, 데이터를 지금 준비하고 말아내는 데는 이 알트릭스나 태블로 프라이브나 이런 도구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여기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가급적. 그래서 태블로 너는 너가 잘하는 것만 해.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이렇게 설계를 해서 가는 거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텍스트 컬럼이라는 툴도 역시 페이보릿에 있죠. 페이보릿은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이름들만 봐도 여기 있는 애들은 제가 전부 다 써봤던 툴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거니까. 텍스트 컬럼을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지금 필터 툴하고 브라우스 툴 사이에 이제 붙여주는 거고요. 왼쪽에 이제 컨피규레이션을 한번 보면은 시군구라는 필드를 자를 거예요. 그죠? 시군구라는 필드를 저는 지금 분해할 겁니다. 이 필드 있잖아요.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이 붙어가지고 하나의 필드인데 이거를 세 개로 쪼갠다는 의미죠. 그래서 딜리미터, 어떤 구분자를 기준으로 쪼갤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지우시고요, 스페이스바 한 칸을 이렇게 그냥 쳐주셔도 됩니다. 근데 스페이스바 한 칸 치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백슬래시하고 S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게 스페이스바 한 칸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거 좀 어렵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스페이스바 한 칸 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컬럼을 자를 거예요. 이거 컬럼으로 자를 거냐, 로우로 자를 거냐. 로우로 자르는 것도 이게 쓰임새가 있는데 여기선 쓰진 않을 거고요. 컬럼으로 자를 거예요. 시군구를 시군구 1, 시군구 2, 시군구 3 이렇게 자를 겁니다. 그래서 몇 개로 자를 거냐, 3개로 자를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한 거고요. 이렇게 딱 봤을 때 이제 3개로 자르면 별 무리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혹시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다 압니까? 우리가 이거 10만 1700주를 다 검토해 본 것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세팅을 에라로 가져갈 거예요. 만약에 세 개로 잘리지 않고 뭐 4개가 있거나 5개가 있으면은 에라를 띄울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있었다, 내가 모르는, 내가 인지를 미리 못했었던 뭔가가 있었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그냥 저는 좀 세이프하게 가기 위해서 엑스트라 캐릭터는 그냥 에라로 띄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런을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은 저 시군구 필드가 아마 에러 없이, 문제 없이 아마 잘 잘릴 겁니다. 실제로 3개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해주게 되면은 보십시오, 여러분.
결과로서 나온 필드는 1번 필드와 2번 필드와 3번 필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제가 원하는 대로 발라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발라냈어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한번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과정들은 지금 이렇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필드를 생성한다. 포뮬라 툴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바쁘게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알텍스로 가서 보시면은요, 뭐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죠? 지금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큰 어려움 없이 쭉 분포가 되어 있고 필요한 것들도 대부분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좀 간단하게 필요한 몇 개들만 좀 생성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걸 제가 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그거를 하기 앞서서 이 거래 금액 부분을 좀 정리하고 갈게요. 지금 이게 여러분 빨간색 돼 있죠. 브라우스 툴 딱 클릭을 하시고요. 거래 금액 아무거나 하나 딱 눌러보시면은요. 여기 지금 시뻘건색으로 나오면서 not ok예요. 이 필드가 뭔가 좀 이상해. 뭔가 얘가 좀 깨림직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빨간 세모가 붙어가지고 이 도대체 뭔가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마우스를 한번 쓱 갖다 대보니까 리딩 스페이스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밸류 앞에 스페이스바가 막 여러 칸 쳐져 있어가지고 밸류가 지금 안쪽으로 좀 이렇게 오른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요런 것들을 좀 정리해 주려면은 여러분 여기에서 역시 이 페이보릿 이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데이터 클린징 툴을 한번 써볼게요. 데이터 클린징을 갖다가 요렇게 넣는 거예요. 집어 넣어가지고 우선은 다 필요 없어. 여기 지금 클린징 할 필드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이거 이제 필요 없고 나는 클린징 할 필드를 거래 금액 10,000원 요것만 하면 돼. 요것만 딱 클릭을 하면은 여기 있죠 여러분. 리딩 그 다음에 트레이딩은 뒤에 붙은 거예요. 앞에 붙은 거 뒤에 붙은 거 화이트 스페이스 공백이겠죠. 공백을 갖다가 그냥 제거해주는 툴입니다.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한번 깔끔하게 딱 돌려주시게 되면은 실제로 거의 완벽하게 저 아이가 아까 전부 다 100% not ok였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면요. 돼야 될 텐데 문제가 없어야 될 텐데 한번 볼까요? 네, 거래 금액 여기죠. 여기 지금 100% OK가 들어오죠, 그죠? 100% OK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런 공백 같은 게 있으면은 얘가 이제 연산을 하거나 이럴 때 좀 어렵거나 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우선 처리를 해줬고 요거를 바꿔준 이유는 뭐냐면. 요거를 이렇게 이제 굳이 미리 한번 좀 처리를 해준 이유는 뭐냐면요. 요거 4개를 이제 필드를 포뮬라 툴을 통해서 제가 생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 태블로 쪽에 조금 이제 연습이 좀 되신 분들은 태블로에 이거 계산된 필드 만드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산된 필드 만드는 거랑 이 알트릭스의 포뮬라 툴은 거의 뭐 유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이거를 미리 이제 좀 만들어 놓고 작업을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알텍스가 조금 까다로운 게 여기 제가 이렇게 이게 필드명이거든요. 제가 이 필드명을 이렇게 가져갈 거고 여기 더블이라고 되어 있는 게 데이터의 타입이에요. 태블로만 하신 분들은 사실 데이터 타입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태블로가 알아 잡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좀 이상하면 내가 그것만 변경시켜 주면 돼요. 이따가 이제 태블로 가서 보시면은 이 타입을 알아서 잡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근데 알텍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조금 일일이 잡아줘야 되는 약간의 번거로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태블로 프랩하고 이 알텍스라는 이 두 개의 도구를 좀 비교해보는 작업들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태블로 프랩을 막상 활용을 해보니까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데이터의 타입 같은 것들을 잡아주는 것들이 조금 어색하거나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제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요걸 일단 하나 복사해 놓고 갑시다. 복사를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요. 복사 하나 해가지고요. 제가 여기다가 포뮬라 툴 먼저 집어넣을게요. 여기 있죠? 포뮬라 툴. 이거 진짜 엄청 많이 쓸 거예요. 그리고 알텍스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함수들을 이 포뮬라 툴을 통해서 이제 구현을 하는 겁니다. 들고 와서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넣는 거죠. 넣어주게 되고 눌러가지고 기존에 들어앉아 있는 필드를 바꾸실 수 있어요. 새롭게 뭔가를 추가를 안 하고 나는 뭐를 바꿀 거야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새로운 필드를 추가하시려면은 add column 눌러주시고 제가 한국말로 전용 면적이라고 쓰시고 저는 이게 평 단위로 바꿀 거예요. 3.3제곱이 1평이니까 제가 아까 했었던 산식을 이렇게 들고 와서 약간 깨집니다. 약간만 깨지는데 이런 것들 좀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 보이시죠? 좀만 크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기 투넘바라고 되어 있는 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은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조금만 복잡한 얘기 한번 하고 올게요. 이 메타데이터라는 곳을 들어왔어요. 여기 메타데이터라는 곳을 들어오게 되면은 이 전용 면적이 VW 스트링으로 돼 있어요. 문자열로 잡혀 있다는 거예요. 뭐 VW 스트링은 뭡니까? 그냥 문자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문자열로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문자열로 잡혀 있는데 얘를 갖다가 이제 숫자로 인식시키라는 뭐 그런 의미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일단 숫자로 인식을 시킨 이후에 그걸 갖다가 3.3으로 나눠주면 이제 평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용 면적 평 만들어 주시고 요거 잡아 주셔야 돼요. 요거 제가 아까 요거 이제 놓치게 되면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요거 데이터 타입 눌러 가지고 더블로 잡아 주면 됩니다. 더블은 여러분 소수점 의미하는 겁니다. 더블이랑 플로트 둘 다 소수점인데 더블은 조금 더 디테일한 소수점이기 때문에 더블 타입으로 잡아 주시면 돼요. 또 누릅니다. 플러스. 그러면 이제 한 개만 만드느냐? 아니에요. 여러 개 계속해서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만들 거는 뭐냐면 거래 금액이라는 필드를 만들었네요.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요. 제가 이 거래 금액을 만들어 준 이후에 이 평단가를 계산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금액이 전체 뭐 1억이야. 근데 아파트가 10평이야. 그러면 1평당 1,000만 원이잖아요. 10억이면은 1평당 1억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제가 거래 금액이라는 필드를 새롭게 만드는데 이걸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건데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뭐랄까 우리 손을 많이 탄다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데이터 원본으로 가서 보시면은요. 데이터 탭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아까는 메타데이터였고 데이터 탭으로 넘어왔습니다. 거래 금액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요. 이 값들 사이에 콤마 조그마한 거 찍힌 거 보이시죠? 저것 때문에 저게 숫자로 인식이 안 돼요. 149,500이잖아요. 저게 지금 문자열로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저 콤마를 없애주는 산식을 이렇게 하나 쓴 겁니다. 아래쪽이죠. 거래 금액 요거.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int 64. int 64는 정수예요. 그냥 정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티저의 약자거든요. 정수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일단 산식 붙여줄게요. 페이스트를 먼저 한번 해놓고 일자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복사를 좀 하다 보니까 일자가 자꾸 생기는데 이렇게 좀 깔끔하게 좀 없애주면 됩니다. 이렇게 산식을 쓰시면 돼요. 의미는 제가 이름을 좀 붙여놓고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거래 금액이라고 제가 필드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타입은 int 64로 잡을 거예요. 정수로. 이거는 그냥 숫자니까. 거래 금액에서 이 문자열이잖아요. 문자열을 들고 와서 replace 시키는 거예요. 뭐 대체시키는 거예요. 뭐를 갖고 와? 콤마 요거. 콤마 요거 갖고 와가지고 그 콤마를 전부 다 찾아다가 여러분 엑셀에서도 이런 거 있잖아요. find and replace라는 명령어 있잖아요. 컨트롤 F 누르면 나오는 그 엑셀의 명령하고 똑같은 건데 요거를 찾아다가 여기 그냥 쌍따옴표 두 번 연속으로 찍은 겁니다. 그냥 블랭크로 바꿔라. 그냥 없애버리라 이게요. 그냥 없애버려라. 그러고 나서 숫자로 인식을 시켜라. 그래서 제가 int 타입으로 정수 타입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만들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필드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add 해가지고 평단가 해서 제가 걸러치고 10,000원 이렇게 쓸게요. 평단가 10,000원 이렇게 쓰고 여기에서는 이제 되게 간단하겠죠. 거래 금액이 여기 있고 숫자로 나와 있고 이게 지금 int 64니까 숫자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전용 면적이 지금 더블 역시 숫자예요. 이게 이제 소수점 나와 있는 숫자인데 두 개 나눠주면 되잖아. 그러면 1평당 얼마다 이게 나올 거니까 여러분 요거 x 요거 조그마한 보이세요? 요거 조그마한 x 요거 요거 눌러주시게 되면은요 여러분 데이터 원본에 들어앉아 있는 모든 필드들이 지금 리스트업이 다 되어 있고요. new field라고 해가지고 내가 만들어 줬었던 필드들도 여러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찍어주시고 나누기 X 한 번 더 누르시고 new field 눌러주시고 전용 면적 이렇게 여러분들 산식을 해주시게 되면은요 이 거래 금액 이 위에 만든 거 이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전용 면적 평으로 나눠라. 이거 나누면 이제 평 단가가 나올 거니까 이거 태블로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태블로에서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블로에서 다 되는데 미리 만들어 놓고 하겠다. 우리가 이걸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조금 이 데이터에서 아쉬운 부분 이거 왜 이렇게 굳이 한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계약 연월하고 계약 일자 이 두 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 2020년도 6월인 것 같아요. 날짜는 23일이야. 2020년도 2월인 것 같아요. 날짜 24일이야. 기왕에 줄 거면 붙여줘도 되는데 이거를 지금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눌러가지고요. 새로운 칼럼을 추가할 겁니다. add new 칼럼 해가지고 이름을 거래 일자 이렇게 할까요? 거래 일자. 그리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X 눌러가지고요. 계약 연월. 그냥 더하면 됩니다. 문자열끼리는 그냥 더하면 돼요. 그럼 아마 다이렉트로 붙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 1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산식을 만들어 주시게 되면요, 문자열이 그냥 이렇게 갖다 붙을 거예요. 그냥 갖다 붙어가지고 마치 8자리 수, 8자리의 어떤 숫자가 될 거고, 그걸 이제 날짜로 이제 인식을 시키는 작업을 그 다음에 아마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이 포뮬라 툴을 활용해서 필드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개별적으로 다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서야 이제 런을 돌리게 되면은 아래쪽에 이제 뭔가 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든 게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제대로 나올 거고, 아니면 뭐가 좀 문제가 있으면 아마 에러가 떴을 거고 그럴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브라우스 툴 한번 눌러 주시고요. 오른쪽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네, 쭉쭉쭉 가서 보면은, 네, 전용 면적 평, 거래 금액, 그 다음에 평 단가, 그 다음에 거래 일자. 거래 금액 10,000원하고 거래 금액이 2개 있는데 이런 거 정리 안 해줍니까? 나중에 할 거예요. 맨 마지막 프로세스에서 불필요한 거 전부 다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필드의 순서 같은 것들도 좀 잡아줄 거고, 이거 나중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퍼 흩쳐놓고 우리가 할 거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작업 한 방에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여기까지 되셨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필드들은 대부분 생성이 됐을 겁니다. 이쪽으로 가서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은 필요한 필드를 생성한다. 네, 다 생성했어요. 네, 다 생성했고 최종적으로 필드를 정리한다. 셀렉트 툴. 네, 이게 또 이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마법과도 같은 툴인데, 요거 하기 전에 제가 한 개만 더 하고 갈게요. 이 마지막에 제가 생성을 시켰던 이 거래 일자라는 부분 있잖아요. 거래 일자라는 부분. 잠깐만요. 이건 제가 좀 체크를 해볼게요. 왜냐면요, 갑자기 제 눈에 이게 보이네요. 8자리가 아니라 7자리로 들어와 있는 요런 아이들이 보이는데, 요거 제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요 툴 한번 활용을 해보고 체크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쓰고 싶은 툴은 뭐냐면, 이 아이를 이제 태블로로 가서 이제 날짜로 바꿔주게 되면 날짜로 인식을 해요. 8디짓이 만약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태블로가 귀신같이 그거는 아마 인식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날짜 타입으로 미리 만들어 놓고 한번 가려고 그래요. 그때 이제 쓸 수 있는 툴이 여기 parse라는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트 타임 툴. 저는 이것도 꽤 많이 써요. 이제 날짜로 이제 인식을 시켜주는 겁니다. 지금은 날짜 아닙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거래 일자를 보시면은 이게 BW 스트링, 문자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날짜로 인식을 시켜주고, 실제로 우리가 태블로로 들고 왔을 때 별도의 조치 없이 바로 날짜로 이제 인식되게끔, 그렇게 좀 해주는 작업으로 이어간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데이트 타임 툴 한번 들고 와볼게요. 데이트 타임 툴 이렇게 들고 와서 요거 제가 한번 볼게요. 맨 마지막에 있는 요게 좀 애매한데, 요게 옳게 안 됐으면은 제가 또 산식을 좀 잡아주면 되니까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타임 툴 넣게 되면 이제 이 도구는 뭐 하냐면 여기 위쪽에 나와 있습니다. 날짜 포맷을 문자로 바꿀 거야? 아니면 문자열을 날짜로 바꿀 거야? 우리 지금 밑에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문자열을 날짜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렇게 문자열을 갖다가 날짜로 바꿀 거야. 그러면 인풋은 뭔데? 인풋은 시군구가 아니고, 내가 여기 거래 일자라고 8자리를 만들어 놨어.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실제 아웃풋으로서 나오는 필드예요. 네가 이거를 집어넣어서 요러한 필드명을 가진 날짜 필드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근데 아래쪽에 있는 여기 아이들은 뭐냐? 실제로 저 거래 일자라는 필드 안에 문자열, 연도와 월과 날짜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 도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연도고 요 부분은 월이고 요 부분은 날짜야. 이렇게 이제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보시면은요, 쓸만한 게 있어요. 이거 쓰면 돼요. 이거 YYYY.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필드 한번 보세요. 거래 일자 필드 앞에 있는 거 YYYY는 연도겠죠. 연도로 인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06은 월이에요. 대문자로 써야 돼요. 저 소문자로 쓰면은 저게 분입니다. 미닛을 의미하는 거고, 대문자가 month고요. 마지막에 있는 DD, 이거는 날짜겠죠. 일자, day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YYMMDD로 인식을 시켜가지고 한 바퀴 돌리면 아마 데이트 타임 아웃이라는 필드가 하나 새롭게 생성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한번 볼게요. 네, 됐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거 알텍스가 생각보다 똑똑하네. 8자리가 아닌데 지금 여러분 이 17번 한번 보세요. 2020-019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할 때는 2020년도 1월 9일이었는가 보다. 근데 이제 9자 앞에 0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지금 1월 9일로 올바르게 이제 인식이 된 것으로 나오네요. 생각보다는 스마트하게 잘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됐으면 이제 앞에 있는 포뮬러 2를 다시 가가지고 이제 거기를 좀 만져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좀 깔끔하게 잘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날짜도 이제 뽑아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셀렉트 툴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불필요한 것들 정리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 날려버리고 필드의 순서도 한번 잡아주고 이제 마지막 정리 단계 클린업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 넣기 전에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요, 메타데이터 가서 보시면은 거래 일자라는 필드는 지금 BW 스트링 문자로 지금 인식이 돼 있고요, 데이트 타임 아웃은 지금 날짜로 인식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의도했던 목적이 잘 달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셀렉트 툴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셀렉트 툴은 딱히 뭐 역할을 이렇게 지정하기가 좀 애매할 정도로 굉장히 참 팔방미인처럼 다양하게 좀 쓰일 수 있는 건데요. 마지막 단계로 이렇게 딱 집어넣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왼쪽에 뭔가 세팅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제가 메타데이터가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로 돌려놓고 한번 볼게요. 필드의 순서를 우선 잡아줄 수 있어요. 시군구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살릴 거냐 없앨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그냥 여기서 살리려고 해요. 여기서 그냥 얘를 살리고 싶어가지고. 근데 살리는데 그냥 살리지 말고 제가 리네임을 주소, 필드 이름 그냥 주소로 이렇게 뽑을게요. 그 다음에 저는 시군구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 앞에를 잡아야 되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앞에를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세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거든요. 시군구 뒤에다 갖다 붙일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뭐 순수 안 잡아줘도 돼요. 사실 여러분들 알아서 그냥 편할 대로 해서 없앨 거면 없애면 되는데 저는 좀 이렇게 좀 완결된 데이터 세트를 가져가기 위해서 좀 잡아주는 편입니다. 시도, 시군구, 그 다음에 이거 읍면도 이렇게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번지는 655-2번지가 본번은 06550, 부번은 0002. 어차피 우리는 번지 데이터는 안 쓸 건데 굳이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걸 둘 다 가져갈 필요는 없다. 그러면은 저는 본번과 부번은 최종 데이터 세트에서 필드를 탈락시켜 버릴 거예요. 얘 필요 없어. 그냥 체크마크를 빼면 됩니다. 본번, 부번은 치울 거고요. 번지가 나왔으니까 번지 뒤에는 이렇게 도로명을 붙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도로명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필드 순서 안 중요해요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그냥 놔두셔도 돼요. 그러나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완결된 형태로 가져가기 위해서 쭉쭉 한번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도로명 다음에 단지명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단지명 해놓고 단지명 앞에 요거를 좀 더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층하고 건축연도. 몇 층짜리 아파트였어 거래된 게. 근데 그 아파트 언제 지었어? 이게 이제 구축이냐 신축이냐 뭐 이런 것들 따질 때 분석을 할 때 이제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단지명 앞에 도로명 뒤에다가 건축 연도를 먼저 써주고,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인데 언제 지었고 몇 층짜리야. 근데 그게 단지가 무슨 아파트야. 전용 면적은 지금 몇 제곱이야. 근데 이거 뭐 몇 제곱인 걸 굳이 우리가 같이 없앨 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몇 제곱이냐 하면서 평도 같이 나타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약 연월, 이거는 필요 없는 필드죠.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필요 없어요. 계약 연월, 계약 일. 우리가 이미 날짜를 뽑았기 때문에 이거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거래 금액은 10,000원. 이것도 아마 필요 없겠죠. 거래 금액 10,000원은 지금 여기 지금 콤마가 들어가 있는 애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저는 없애줄 거고요. 해제 사유 발생일 넣을 값밖에 없는데 우리 필요 없겠지. 이것도 빼주면 되는 거지. 거래 금액. 또 그냥 제가 좀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거래 금액 갈로치고 10,000원 뭐 이렇게 리네임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리네임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용 면적 몇 제곱, 요것도 제가 아예 요거를 타입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블로 이렇게 바꿔주고 있습니다. 바꿔주고요. 평단가 잠깐만요. 제가 아까 이 평단가를 구할 때 타입을 안 잡고 왔구나. 여기 지금 포뮬러 툴에서 가보면은 평단가를 제가 아까 여기서 만들 때요, 그죠? 여기 지금 타입을 제대로 안 잡고 왔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보다는 평단가는 더블로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더블로 제가 미리 딱 설정을 해주면은 아마 이 필드 자체가 더블, 그러니까 소수점 타입으로, 숫자 타입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타입으로 해서 불러왔을 때 측정값 부분에 아래쪽에 아마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평단가 더블, 그 다음에 거래 일자, 이거 필요 없지. 데이트 타임 아웃, 이게 진짜지. 이게 진짜 날짜니까. 저는 날짜 제일 위로 올릴 거예요. 날짜 제일 위로 올려가지고 이게 언제 거래됐냐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거래 일자 이렇게 써주면은 어지간히 좀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런 한번 돌려볼까요? 한번 돌려보면은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아마 이 데이터 세트의 완성된 형태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가보면은 브라우스 툴을 한번 찍고요. 브라우스 툴을 찍고 앞으로 한번 가보면은 언제 거래가 됐는데 그 거래된 아파트에 대한 장소 정보가 나오죠. 그 어디에 있는 아파트고 언제 지어졌는데 몇 층짜리야. 그 아파트의 이름은 뭐야. 근데 전용 면적은 지금 2개로 나와 있고 거래는 얼마였고 평당가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깔끔하게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더 하지는 않을 건데요, 여러분. 마지막 단계 여기 지금 셀렉트 툴 이후에 정렬하는 툴하고요, 레코드 아이디를 붙여주는 툴 같은 것들을 좀 집어넣었어요. 여기 정렬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정렬은 뭐 여러분 소팅 시키는 건 여기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안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요거는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이 preparation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preparation이라는 부분에서 레코드 아이디 이 데이터가 제공되는 그 시점부터 봤을 때 원본을 보게 되면은 거래의 순번이 없어요. 거래 번호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로우가 막 뒤섞여 있는데 어떤 순서대로 정렬된 건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편의상 1번 거래였습니다. 뭐 500번 거래였습니다. 그래서 거래 번호를 그냥 붙여주려고 그런 겁니다. 레코드 아이디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붙여주시고 이제 아웃풋으로 뽑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 레코드 아이디 주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거래 번호 뭐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셔도 뭐 전혀 무관하십니다. 최종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레코드 아이디 딱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으로 뽑아내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뽑기 전에 최종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아웃풋을 한번 뽑아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웃풋 데이터가 있죠. 아웃풋 인아웃에 있잖아요. 인아웃에 아웃풋 데이터를 그냥 여기 좀 갖다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거 뽑을 거예요. 이렇게 갖다 붙이면 돼요. 갖다 붙이고 눌러주시면은 저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Select File 눌러주시고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뭐 하나 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뜨면서 실제로 어디다가 저장을 할 건데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폴더에다가 원하시는 이름을 적으시고요. 여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엑셀 타입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엑셀 타입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엑셀로 바꾸시고요. 제목도 아파트 apt만 그냥 저는 심플하게 쓸게요. 아파트.엑셀 해가지고 저장을 한번 누르면 쉬트 이름 지정해달라 그래. 쉬트 1번 그냥 하시면 됩니다. 쉬트 1번 하시고 오케이.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딱 돌리면 이 과정이 쫄쫄쫄쫄쫄 돌아가지고 아웃풋 엑셀 파일이 하나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거를 갖다가 태블로 위에 올려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 최종적인 결과를 태블로 위로 가져가셔가지고 이제 별도의 뭐 어떤 추가적인 정제나 뭐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올리셔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네, 하면은 제 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 탐색기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기 왔네요. 그죠? 여기 나와 있네요. APT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제대로 워크플로우를 타셨다 그러면 이렇게 쫙쫙쫙쫙 해가지고 이제 뿅 해가지고 하나 떨어뜨렸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예전에는요 손으로 했잖아요. 엑셀 갖다가 헤더 부분 다 날리고, 그죠? 이거 받아가지고 날리고, 이거 부분 받아가지고 날리고, 여기 있는 데이터 전부 다 복사, 컨트롤 OR,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이 밑에 갖다 붙이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미 2020년도, 2021년도잖아요. 우리가 완결된 어떤 하나의 형태의 데이터를 뽑았어. 근데 내가 이거 옛날 것도 분석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2019년 데이터 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이걸 또 엑셀 갖고 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 될 건데 옛날 데이터를 이렇게 확보를 하셨으면요 포맷이 완전 똑같을 거거든요. 완전 똑같을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 것도 갖고 와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까지만 하면 되죠. 브라우저 툴 굳이 필요 없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유니온 갖다 이거를 유니온을 갖다가 왜 이러냐? 여기서 한 개만 찍어야죠. 요것만 찍어서 유니온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을 딱 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2019도 처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안 해도 된다니까. 옛날 거 계속해서 갖고 와서 붙여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정제하고 유니온 툴 갖다 붙여가지고 하면은 이 플로우 타가지고 여기 그러면 지금 제가 런 누르면 지금 여러분들 PC에 들어앉아 있는 데이터는 2020년도, 2021년도 이렇게 딱 이 두 개 연도만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과거의 데이터를 하나 이렇게 더 추가를 하시잖아요. 런 누르는 순간 이게 바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근데 에러가 뜰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에러가 뜨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두려울 게 없지. 2018년도, 2017년도 내가 뭐 서울시 뭐 10년 아파트 가격 분석해 보겠다. 데이터만 있으면 데이터만 계속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갖다 붙이면은 이거는 그냥 복구돼서 그냥 갖다 붙이고 유니온에다 연결해 주게 되면은 뒤에 있는 플로우는 그대로 타고 가가지고 최종적으로 떨어지는 결과물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레인지를 다 가지고 있을 거니까. 지금 여기 X가 이 빨간색이 뜨는 이유는 뭐냐면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아웃풋 옵션을 create new sheet 이미 존재하는 건데 뭐 새로운 걸 또 만들어라 그러지 말고 overwrite 덮어 써라 overwrite sheet or range 야 덮어 써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100번 돌려도 계속해서 그 파일 위에 덮어 쓰고 덮어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돌아가는 플로우는 아마 무리가 없이 아마 결론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결과적으로 3개의 파일을 태블로에서 작업하기 가장 좋은 형태로 제가 하나 뽑아낸 겁니다. 이거 뽑아내가지고 이제 apt 엑셀 파일 하나 결과적으로 나왔고요. 태블로 한번 열어볼까요, 여러분? 이제 태블로 한번 열어봅시다. 태블로 복잡한 거 오늘 못할 것 같아요. 어차피 시간도 많이 없고 제가 샘플로 그냥 갖고 온 것도 어려운 거 말고 그냥 진짜 쉬운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 변화. 와, 아파트 가격 계속 오른다. 그 다음에 뭐 주별로는 어땠는데 와 주별로 막 여러분 이게 언제인지 아세요? 이거 4억 3천만 원이거든요. 2019년도 1월 2019년도 1월만 해도 4억 3천만 원 서울에서 그냥 보통 집 중위 가격이라고 설명드릴 건데 4억 3천이었는데 이게 지난달에 지지난달인가요? 하여튼 뭐 거의 한 2배가 됐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올라가고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들 좀 더 분석해 보고자 할 때 이런 데는 아파트가 가격이 계속 오르다가 왜 떨어졌지? 정부의 무슨 정책이 뭐 좀 씨알이 먹혔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좀 대조해 보면서 실제로 이 라인 차트 하나에서도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죠. 마지막에 이렇게 떨어진 건 좀 미스테리예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게 지금 9월 달에 거래됐던 데이터가 충분히 반영이 되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10월 5일이고 앞에 휴일 막 껴있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리포트가 좀 늦게 되거나 뭐 그래가지고 건수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때는 뭐 데이터가 조금 반영이 아직까지 덜 되고 아마 10월 중순쯤에 데이터를 다시 받으면은 이거하고는 좀 사뭇 다른 결과가 아닐까. 아파트 가격이 지금 여기 있다가 이까지 한 주 만에 중위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는 제 생각으로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어가지고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아마 건수 자체가 지금 충분히 리포트가 다 되지 못했다. 아마 국토부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중일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연도별 이 금액의 분포 이게 참 슬프죠, 그죠? 이 아파트 거래 금액이 여러분 이게 결코 낮은 금액이 아니죠. 5억에서 6억 구간이에요. 5억에서 6억 구간에서 지금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났고 5억에서 6억 구간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났는데 이런 데도 집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이런 데도 이렇게 집이 있죠, 서울에. 이렇게 아파트에서 한 건씩 두 건씩 거래가 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오른쪽으로 굉장히 꼬리가 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냐? 비싼 아파트는 진짜 비싸다는 거죠. 그죠? 실제로 여러분 여기 어디에 100억 넘죠, 그죠? 이거는 115억짜리 아파트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플랫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오늘 그려보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지도 같은 것들로 한번 좀 그려보면 서울 아파트 어디 제일 많이 올랐는데 2020년에서 2021년으로 갈 때 여러분이 그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여기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여기가 지금 엄청 많이 올랐고요. 그죠? 엄청 많이 올랐고 그나마 유일하게 떨어진 데는 여기. 근데 여기 떨어졌다고 우리가 뭐 살 수 있나?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요런 형태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이 알텍스하고 태블로를 두 개를 결합해 가지고 뭔가 지금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제가 분석의 목표를 좀 써놨거든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의 변화를 시각적, 공간적 맥락에서 파악한다. 이런 질문들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차트들을 준비했고 다 그려보지는 못하겠지만 시간 제약이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좀 태블로 사용법과 함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로를 오픈하면 여러분 요 화면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방금 준비한 데이터를 가지고 좀 이렇게 저렇게 한번 가볍게 한번 만들어 보는 정도 수준만 해보고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 학습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소스들 좀 드릴 테니까요. 그런 것들 가지고 태블로란 도구에 대해서도 흥미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불러오는 거는요. 아까하고 똑같아요. apt 있죠. 저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제했었던 이 apt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이렇게 그냥 드래그 앤드 드랍 하면 됩니다. 드래그 앤드 드랍을 하면은 그 다음 창으로 넘어가요.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게 여러분 태블로라는 그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했을 때 랜딩하는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데이터를 연결해가지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쉬트 하나 불러왔고요. 아까 쭉 우리가 정제했었던 거 쭉쭉쭉 있죠. 여기 거래 일자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날짜로 잡혀 있고 나머지는 ABC 문자열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샵 모양은 숫자라는 거예요. 뭐 소수점이냐 정수냐 이런 것들은 태블로가 그렇게 막 열심히 구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태블로는 좀 사용하기 편하지. 왜냐면은 그런 것들을 막 되게 꼼꼼하게 분류하진 않으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숫자냐 아니면 뭐 문자냐 뭐 요 정도가 이제 거의 메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쉬트 1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작업을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수 있는 창이에요. 여기서 이제 모든 종류의 그림이 여기에서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위쪽에 뭐 필요한 아이콘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도화지들 그 다음에 무슨 선반이라고 부르는 것들 열선반, 행선반 왼쪽에 있는 마크 카드 이렇게 다 이름들이 있는데 우리가 복잡하게 많은 것들을 여기서 알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태블로가 숫자를 표현하고 숫자를 나타내는지를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거래 금액 한번 집어넣을까요? 거래 금액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 드래그 해가지고 뭐 이런 데 집어넣어도 되고요. 태블로도 알텍스와 마찬가지로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모든 것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지금 이렇게 뭐 박스 주황색으로 나오는 데는 아무데나 다 넣을 수 있어요. 아무데나. 근데 저는 그냥 드래그 앤 드랍도 살짝 귀찮아가지고 그냥 보통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은 적당한 위치에 얘가 딱 위치를 잡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배웠었던 그 막대 그래프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류의 아이콘들을 혹시 활용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딱 눌러주게 되면은 이 짝대기가 의미하는 숫자가 이렇게 붙습니다. 크게 한번 볼게요. 전체 보기. 전체 보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화면이 너무 작으니까 제가 숫자 크게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숫자를 좀 키울게요. 자, 저런 어마무지한 숫자가 나왔죠. 여러분 이게요 99만 4천이 아니라 여기가 만이에요. 4만 84만 684만 4684만 9억 4600 이렇게 읽어야 돼.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죠.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인데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뽑아냈었던 모든 거래 있잖아요. 그 모든 거래들 그 모든 거래들을 갖다가 거래 금액을 전부 다 더한 거예요. 거래 1번, 거래 2번, 거래 뭐 10만 번, 거래 뭐 몇십만 번, 뭐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거래 금액을 다 보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제가 우클릭을 했습니다. 여기를 우클릭을 해가지고 측정값을 갖다가 제가 평균으로 바꿨어요. 이거 뭘까요? 아까 있던 그 모든 거래 있잖아요. 그게 뭐 지금 몇만 건이죠? 제가 한번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11만 건? 제 느낌에는요. 얘가 제대로 애드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애드가 안 된 이유는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아마 미스한 것 같은데 제가 요거는 끝나고 나서 살짝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지금 중요한 거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데이터를 타고 나오는 건데 여기에서의 세팅이 약간 지금 좀 불안전하기 때문에 지금 이 태블로에서 가져가 온 데이터는 아마 2년치만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그죠. 이 지금 19년도가 애드가 안 됐죠. 19년도가 왜 애드가 안 됐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간에 20년도하고 21년도, 양년도, 이 두 개 년도죠. 그죠? 최근 2년 사이에 서울 아파트의 평균 거래 금액.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 9억 원에 육박하네요. 그죠? 9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지금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건데 아파트 가격을 여러분들 분석을 하실 때는요. 평균 가격 잘 안 써요, 여러분. 평균 가격을 쓰면 어떤 이슈가 발생할 수 있냐면요. 아까 제가 살짝 보여드렸었던 이 시트, 이 차트를 한번 다시 볼까요?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아파트 금액 엄청 비싼 애들. 이런 아이들이 서울의 평균 가격을 오른쪽으로 잡아 당겨요. 그러니까 더 크게 나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집들은 보통 그냥 여기서 뭐 요런 거예요.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아파트 거래라고 해서 이제 고만고만한 거래들인 거예요. 이게 사실 뭐 고만고만한 것도 아니야, 여기 지금.
뭐 17억이야. 17억이 뭐 고만고만한가? 아무튼간에 이게 비싼 거래긴 한데 이런 분포가 정상적인 정상 비정상이라기보다는 이런 분포가 이렇게 왼쪽으로 쏠려 있는 건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정말 극단적으로 비싼 아파트들이 평균값을 이제 쭉 잡아 당긴단 말이죠. 네, 왜냐하면 이제 평균이 계산되는 방식이 전부 다 더해가지고 n으로 나누는 방식이니까. 그게 평균이 계산되는 방식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뭐 신문이나 부동산 같은 거 이렇게 관심 있으면 유심히 보세요. 이게 평균 가격 잘 안 쓸 거예요. 그럼 그 대신 뭐를 쓰느냐? 중위 가격을 써요. 이거를 우클릭을 하셔가지고요. 측정값을 갖다가 중앙값으로 딱 놓아주시게 되면 훨씬 더 값이 낮아지죠. 중위 가격은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어. 그럼 가운데 세 번째 있는 애를 싹 뽑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1, 2, 3, 4, 5일 때의 중위값은 3이고요. 1, 2, 3, 4 천일 때의 중위값도 3이고요. 1, 2, 3, 4 만일 때의 중위값도 3이에요. 왜냐면은 오른쪽에 들어가 있는 제일 끝에 있는 게 아무리 크더라도 이 중위값, 이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이 중앙값이라는 것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한 목판에 위치해 있는 거를 싹 잡아다가 뽑아오는 값이 지금 이 값이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 아파트 거래 같은 거 분석을 하시거나 부동산 시장 이렇게 분석을 할 때 보면은 중위 가격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그냥 서울에서 거래됐었던 뭐 그냥 보통 아파트 뭐 너무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너무 후지지도 않은 적당한 수준의 아파트가 7억 4,800만 원이다 라는 게 나오는 거고요. 연도별로 볼 거예요. 그러면은 거래 일자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올려주시게 되면은 20년도와 21년도 많이 올랐네 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육안으로 이제 확인이 되시는 거죠. 라인 차트로 이렇게 차트 타입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요거 집어넣기 전에는 요거 제가 밖으로 치워볼게요. 치웠을 때는 짝대기였죠. 막대기였는데 태블로가 가만히 보니까 요게 이제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는 뭔가 이렇게 트렌드 같은 게 그려질 것 같으니까 라인으로 그냥 이렇게 바꿔서 보여주는 겁니다. 막대기가 더 좋은데요? 막대기 바꾸면 되지. 눌러 주셔가지고 막대기를 이렇게 딱 바꿔주게 되면은 2020년도, 2021년도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그려보고 싶었던 타입블로 그릴 때 여러분 진짜 기초적으로 가장 많이 현장에서 활용되고 제일 많이 쓰는 차트 막대기 차트 바 차트라고 부르는 이 녀석을 가장 많이 활용하니까 금방금방 아마 그려내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두 번째 거 한번 그려볼게요. 두 번째는 그러면 연도별로 그렇게 좀 올랐는 건 내가 알겠는데 여러분 요거 X 누르면 됩니다. 요거 X 누르면 다 떨어질 거예요. 없애버릴 겁니다. 빈 시트를 하나 열었습니다. 연도별로는 올라가는 거 알겠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뭐 월별로 보거나 뭐 주별로 보거나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어떤 좀 세부적인 트렌드 같은 것들을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요. 역시 아파트 거래 금액을 여기다가 올리는 거죠. 아니면 더블 클릭해서 올리셔도 괜찮아요. 얘는 왜 항상 합계를 합니까? 이게 태블로 그렇게 만들어졌어. 태블로는 항상 뭔가를 올리면은 보태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개발자가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항상 합계 방식으로 집계가 돼서 올라갑니다. 올라갔고요. 이거 우클릭을 하셔가지고 측정값을 합계로 보면 의미 없으니까 거래 금액을 다 보태서 봐서 뭐 할 겁니까? 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 2020년도에 거래된 금액 전체를 합치셨을 때 얼마입니까? 2021년도에는 얼마입니까? 뭐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다, 그죠?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일단은 그냥 보통 아파트 그냥 보통 수준의 아파트 그냥 보려고 제가 이렇게 중앙값으로 우클릭을 하셔가지고 합계 집계를 중앙값 집계로 바꿨습니다. 미디언이라고 부르는 밸류예요. 그러고 나서 아까는 이렇게 거래 일자를 이렇게 올려서 이제 아까 갔었죠. 이렇게 일단은 가봅시다. 이렇게 가게 되면은 지금 2020년도와 2021년도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나오는 거고 여러분 여기는 플러스 모양을 눌러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펼쳐 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이제 월별까지 펼쳐볼까요? 월별로 이렇게 펼치면은 1분기에 이렇게 갔다가 뭐 2분기에 갔다가 3분기에 갔다가 하는 게 이렇게 약간 지렁이 기어가듯이 이렇게 이제 보여지잖아요. 이때 많이 올랐네. 이렇게 보니까 또 이때 많이 오른 게 확인이 되네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조금 불편한 건 어떤 거냐면 라인이 좀 연결돼 있으면 좋겠어. 쭉 연결돼 가지고 어떤 하나의 어떤 긴 트렌드를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좀 끊어져서 보이는 게 좀 불편하다. 이렇게 이제 혹시라도 생각이 되신다면은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태블로에서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아이들 있잖아요. 위쪽에 지금 열 선반 위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불연속형이라고 불러요. 불연속형. 불연속형은 뭡니까? 그냥 잘려 있는 거야. 그냥 쉽게 이해하면 돼. 불연속형은 잘려 있는 거고요. 연속형은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불연속형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잘려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위쪽에 전부 다 파란색 알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타입블루에서 파란색은 불연속형, 불연속형은 잘려 있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불연속형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잘려 있나 보다. 요런 부분들을 좀 연결해 줄 수 없을까? 이렇게 해서 좀 연결을 해가지고 좀 하나의 쭉 이어지는 트렌드를 통해서 좀 보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월이라는 이 필드 있잖아요. 월이라는 필드를 우클릭을 한번 하는 겁니다. 우클릭을 한번 하면은 되게 길쭉한 메뉴가 나오면서 이 부분, 제가 지금 마우스로 표시하고 있는 이 부분 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 두 가지 부분이 비슷해요. 생긴 게. 여기도 생긴 게 비슷하고요. 여기도 지금 생긴 게 비슷하게 나와 있죠. 지금 위쪽에 있는 월에다가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마크가 가 있는데 요걸 갖다가 아래쪽에 있는 거 요거 위쪽을 우리가 불연속형 세팅이라고 부르고요. 아래쪽에 있는 제가 지금 동그라미를 이렇게 화면에 표시하고 있는 이 부분을 연속형 세팅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지금 불연속형 구간이고요. 여기는 지금 연속형 세팅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속형 월을 딱 눌러주게 되면은 화면이 뭔가 움찔하면서 가까이 왔는데 완전 붙지는 않아네. 이거 다 치우면 돼요. 불연속형 치우고요. 불연속형 치우고요 하면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이런 방식으로 쭉쭉쭉쭉쭉 올라갔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육안으로 아마 확인이 되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월별로 봤을 때 여기는 지금 2020년도 1월 달에 거래됐었던 아파트를 가격으로 줄을 쫙 세워 그 가운데 있는 애 딱 잡아가지고 금액을 갖고 온 게 5899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7억 4천만 원은 2020년도 6월에 거래됐었던 아파트 줄 쭉 세워가지고 한복판에 있는 놈을 딱 뽑아내니까 그게 7억 4천만 원.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조금 슬픈 사실이죠, 그죠? 이렇게 보여주셔도 괜찮고 좀 더 좀 약간 이제 좀 극적으로 더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런 테크닉도 가능합니다. 이걸 우클릭을 하셔가지고요. 축에서 왼쪽에 있는 저 부분을 우리가 축이라고 불러요. 이 부분을 제가 편집으로 눌러서 들어간 이후에 여기 부분을 체크 마크를 빼면 돼요. 0에서부터 라인을 시작해라 라는 거거든요. 바닥이 0이야. 지금 여러분 여기 0인 거 보이시죠? 여기 0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눌러가지고 화면을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한번 보여줘 봐봐. 그러면은 아래쪽이 0이 아니고 최저점을 기준으로 아마 이 점이 아마 최저점인 것 같은데 이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축의 레인지가 조금 더 조정이 된 게 보이죠. 그러면 이제 서로의 거리가 얼마만큼 더 조금 더 멀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때 많이 올랐네요, 그죠? 이때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때 6월달, 5월달, 4월달 이때 많이 올랐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별로 보고 싶어요. 제가 실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던 워크북에서는 주별로 드렸는데요. 우클릭을 해가지고 주번호로 하면 돼요. 주번호로 하면은 좀 더 자세하게 보이죠.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막 이렇게 돼가지고 아파트 값이 어떻게 이제 주별로 변동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아마 거래 건수가 지금 아직 리포트가 덜 됐을 거다. 9월께.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적지 않느냐. 아니면은 추석이 껴 있어가지고 모수 자체가 좀 적은가? 이런 의심도 한번 해봤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나중에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인 차트도 한번 그려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좀 그려보고 싶은 차트는 이 차트예요. 이거 지금 아파트 거래 가격의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느냐. 요거는 지금 여기 있는 이 구간 차원이라는 걸 만들어줘야 돼요. 결국은 구간 차원이라는 거는 측정값을 담아낼 수 있는 바스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서울 아파트 거래 가격이 1,000만 원짜리도 있고 100억짜리도 있어. 근데 그거를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균등하게 잘라가지고 1억에서 2억 구간, 2억에서 3억 구간, 3억에서 4억 구간 이렇게 해서 구간을 딱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럼 그 구간에서 거래가 몇 건이야?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 거고 그 다음 구간에서 거래가 몇 건이야? 집어넣는 거고 또 그 다음 거래에서 거래가 몇 건이야?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아까처럼 이렇게 그리는 그림을 우리가 히스토그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아이를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시트를 하나 새롭게 열고요. 거래 금액을 갖다가 구간으로 먼저 쪼개야 돼. 이게 동일한 크기의 구간으로 쪼개야 되는 건데 이거 제가 우클릭을 해가지고 거래 금액을 만들기를 통해 가지고
구간 차원을 만들 거예요. 거래 금액을 쪼개가지고 우리가 구간 차원을 만들겠다. 근데 저는 이거는 그냥 1억 원 구간으로 하고 싶어요.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구간의 이 사이즈 빈 그 통의 크기를 잡아가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1만이라고 써가지고 여기 1만이라고 쓰면 이게 1억 원이거든요. 여기 1억, 그 다음 1억, 그 다음 1억, 그 다음 1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억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이후에 얘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올리는 거죠. 이렇게 올리면은 0K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건 1억 미만, 이건 1억서부터 2억 미만, 이건 2억서부터 3억 미만, 이건 3억서부터 4억 미만 그 구간에 거래가 몇 건이 들어앉았느냐 이거를 이제 히스토그램이라는 차트를 통해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구간에 해당되는 거래의 건수를 갖고 와야 되거든요. 야 1억 미만에서 서울 아파트 거래가 몇 건 됐어. 여기에서는 거래가 몇 건 됐어. 여기에서는 거래가 몇 건 됐어. 그러니까 건수를 가지고 와야 돼. 근데 우리가 거래의 건수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이 거래의 번호를 세알리면 돼요. 지금 이거 1번 거래, 이거 13번 거래, 이거 25번 거래. 그러면 지금 3건인 거죠. 1번 거래, 17번 거래, 25번 거래. 그러니까 거래가 3건이니까 이 번호의 개수를 세알리면 돼. 그래서 제가 얘를 갖다가 마우스 오른쪽으로, 여러분들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마우스 오른쪽으로, 만약에 맥을 쓰시는 분들은 옵션 키를 누르시면서 요걸 갖다가 이렇게 행선반으로 한번 당겨주게 되면은 거래 번호가 그냥 쭉 리스트업이 되는 게 아니라 얘를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집계해서 표현해야 될지 창이 하나 나오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카운트로 하시거나 뭐 카운트 고유로 하시거나 지금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유니크 아이덴티파이어이기 때문에 어떤 걸 하든지 별 상관없습니다. 카운트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죠. 여기가 이제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최근 2년이겠죠. 최근 2년에서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났었던 금액의 구간이에요. 그게 어디야? 5억에서 6억 구간이다. 여기가 지금 5억에서 6억 구간. 요런 데가 뭐 제일 많네요, 보니까. 뭐 요런 데. 지금 여기 5억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제일 끝에. 5억서부터 9억까지네. 그죠? 5억서부터 9억까지. 요 아이들이 지금 가장 많이 지금 몰려 있고, 놀랍게도 이 오른쪽에 이게 뭐 끝도 없어. 계속해서 가야 돼. 전체 보기로 누르게 되면은 요런 데도 뭐가 있다는 게 여기 있네요. 뭐 하나. 이거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하나 뭔지 아십니까, 이거? 저도 이제 궁금해 찾아봤거든요. 이거 누르면 돼요, 여러분. 이거 막 이 모양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런 아파트 PH 129 청담동에서 뭐 그 서울이 보이는 복층 아파트 하도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이게 지금 아마 115억 원에 거래가 됐었던 게 확인이 돼요. 이게 아마 80평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그죠? 80평, 83평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비싼 아파트들이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을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당기는 거야. 더 비싸게. 근데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계속해서 뭔가를 확인을 할 때 평균 값을 쓰지 않고 중위가, 미디언 밸류를 활용을 해가지고 한번 좀 체크를 했었던 그런 상황인 거고, 한 개만 더 할게요. 한 개만 좀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요거 우클릭을 해가지고 퀵 테이블 계산. 이것도 정말 태블로에서 엄청 많이 쓰이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거래가 뭐예요? 12,000건. 이거는 지금 12,400건. 거래의 건수를 보여주는 건데 실제 이 모든 거래를 100%로 봤을 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아이들이 도대체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 이게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직접 뭐 더하기 뭐를 해가지고 전체에서 나누고 너무 귀찮단 말이야. 그건 이제 너무 불편하니까 제가 이걸 갖다가 우클릭을 한번 해가지고 퀵 테이블 칼큘레이션이라는 메뉴로 들어가가지고 정말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이 구성 비율이라는 거를 딱 눌러주게 되면은 요 네 구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드래그해서 잡으면 4개 항목 선택됨 41% 정도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저 구간 5억에서 아까 9억 구간이었나? 5억에서 9억 사이에 있는 그 아파트들이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의 41%를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퀵 테이블 칼큘레이션 이거 진짜 많이 쓰는 기능이니까 여러분들 아마 태블로를 좀 전문적으로 다루는 어떤 강의 같은 것들을 보시면은 아마 모든 선생님들이 되게 강조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아쉬워가지고 딱 하나만 좀 더 할게요. 하나만 더 할게요. 왜냐면 이런 기능들도 태블릿에서 좀 보여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서울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동레벨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동, 무슨 개포동, 무슨 뭐 양재동 전부 다 동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동레벨에서는 우리가 태블릿에서 쉽게 표현하기 좀 어렵습니다. 외부에 있는 어떤 도구들을 가지고 와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9레벨에서는 그나마 쉽게 표현이 가능해요. 제가 어떻게 갈 거냐면요. 제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조금만 빠르게 한번 가보면은 시도 앞에 있는 ABC를 눌러가지고요. 여기에 있는 이 지리적 역할이라는 메뉴를 통해 가지고 저 시도가 문자열인데 어떤 공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주시도 지리적인 역할을 딱 부여를 해주는 순간 이게 뭔가 이렇게 지구본 모양으로 바뀌어요. 지도 그릴 수 있을 것처럼 바뀌는 거죠. ABC라고 나와 있는 시군구도 마찬가지. 눌러가지고 지리적 역할을 통해 가지고 제가 시군구 이렇게 한번 가서 지리적 역할을 한번 부여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고 나서 제가 시도를 더블 클릭하면은 서울을 지도가 이렇게 딱 그려집니다. 서울에 이제 점이 하나 꽉 찍히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 방식으로 시군구도 이렇게 딱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서울시에 존재하는 25개의 구들이 점으로서 표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 금액의 중위값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거래 금액을 가지고 제가 색상으로 이렇게 집어 넣을 건데 합계를 가지고 색깔을 칠하니까 당연히 강남이 비싸겠지. 강남이 뭐 집값이 많이 비싸니까 그러지 말고 합계뿐만 아니라 뭐 이거 해도 비싸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중위값으로 제가 딱 보면은 더 비싸네. 뭐 강남이 그죠? 강남에 있는 보통 아파트 서초구 17억 7천만 원, 강남구에 있는 보통 아파트 17억 2천만 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건 이거예요. 해가 지나갈수록 많이 오른 곳, 이런데 비싼 건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인 거고 어디가 많이 올랐을까? 이건 조금 다른 맥락일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좀 접근을 했냐면 접근법만 한번 가볍게 좀 보여드릴게요. 거래 일자를 열선받으로 올려가지고요. 지도를 이렇게 두 개를 그렸어요. 왼쪽 지도 오른쪽 지도. 아마 19년도가 있으면 아마 세 개가 나올 건데 뭐 여튼 간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중위 가격은 여기 있고 여기에 있는 중위 가격은 지금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2020에서 2021로 진행이 되면서 얼마만큼 증가했느냐 그 퍼센트 감소를 증감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이제 취해줬었던 기법이 이걸 우클릭을 한번 해가지고 여러분 조금 전에는 제가 구성 비율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구성 비율로 한번 소개를 해드려가지고 전체 비율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는 퍼센트 디퍼런스 비율 차이로 이렇게 딱 진행을 해가지고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만 세팅을 할게요. 요거는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여기 아래쪽에 있죠. 듀얼 모니터를 쓰면 여기 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가면 돼요. 세팅 방법을 이렇게 살짝만 바꿔주게 되면은요, 여러분 조금 다른 방식의 세팅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20에서 21로 진행을 하면서 20년도에서 21년도로 진행을 하면서 어디가 많이 증가했어요, 어디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강남구 빼고는 지금 대부분의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 중위 가격, 보통 아파트들의 가격들이 많이 상승했다라는 결론들을 최종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볍게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복잡하게는 할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에는 여러 가지 좀 제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기초적인 차트, 바 차트 한번 그려봤었고 연도별로 어떻게 가는지, 그 다음에 연속형과 불연속형이라는 개념을 이용하게 되면은 잘려 있는 차트를 갖다가 길쭉하게 이렇게 트렌드를 연결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구간 차원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한번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분포를 볼 수 있죠. 거래 금액의 분포 같은 것도 한번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퀵 테이블 칼큘레이션이라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어떤 지역에서 몇 퍼센트 증가했는지. 2020년도 보기 쉬운데 이거 치우면 안 됩니까? 우클릭을 해가지고 여기서는 숨겨야 될 거예요. 제외하면 안 됩니다. 숨기면은 아마 이렇게 2021년도만 깔끔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뭐 지도를 통해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는 방법들도 여러분들하고 좀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태블로 관련해서 학습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가 좀 걸어놨어요. 그래서 태블로라는 도구에 대해서는 지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좋은 자료들을 많이 배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만 있으시면은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RTX 재밌던데 이런 분들은 다음 주에도 신청을 하셔가지고 오시면은 또 다른 데이터 세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작업을 하면서 태블로까지 한번 이어서 가는 과정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싶습니다. 일단은 오피셜하게는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 질문 있으시거나 아니면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남아서 좀 이야기를 좀 하다가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마무리한 이후에 제가 아까 19년도 부분 고치는 부분들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거 19년도 안 들어왔잖아요. 19년도 안 들어온 이유는 뭐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데이터를 제가 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마 그 19년도 데이터 세트에서는 그 부분이 널이 아니라 이제 empty, 블랭크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블랭크랑 널의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따지면 좀 복잡해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여기서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뭐라고 드렸습니까? or is empty 있잖아요. 그죠? 요걸 갖다가 이렇게 필터 툴을 그냥 복사해가지고 RTX 아마 여기 필터 툴을 좀 수정을 해주면요, 페이스트를 해주게 되면은 or, 그죠? or는 여러분들 뭔지 다 아실 거고, is empty 이거는 이제 빈 거냐? 빈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19년도 데이터는 비어 있는 걸로 처리가 돼 있고, 그 이후의 데이터는 널로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빈 거든 널이든 어쨌든 간에 해제 사유 일자가 딱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갖고 오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필터 툴을 이렇게 딱 세팅을 해주고 런을 한번 돌리잖아요. 이게 정상적으로 나오면은 이게 안 나오죠. 이게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이 태블로에서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요거를 여기다가 문서 1번으로 제가 저장을 해놓고 이게 꺼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끄고 제가 런을 다시 돌리면은 이게 딴 프로세스에서 저 파일을 쓰고 있으면 저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좀 윈도우는 이게 조금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맥하고 윈도우를 같이 쓰는데, 맥에서는 딴 거 쓰고 있어도 계속해서 막 이렇게 돌릴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냥 죽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태블로를 닫고요, 그 다음에 이걸 돌리고 나서, 그러면 지금 저 엑셀 파일이 업데이트가 되겠죠? 아마 문제없이 업데이트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최종적으로 요거를 빠져나가기 전에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19만 개가 들어왔죠. 레코드가 이제 아까 11만 개였잖아요. 19만 개. 그러니까 즉 2019년도에 데이터가 이제 엎어진 거고, 여기 지금 정상적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아까 그 문서 1번을 열면요, 올라가 있을걸요. 그러니까 여러분, 프로세스가 자동화된다는 게 이런 거죠. 처음에 데이터를 이 알트릭스에 올려가지고 여러 가지 이 도구들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떨어뜨리고, 그거를 태블로에 바로 물려가지고 태블로에서 이제 그림까지 그려지게 하는 하나의 완결된 프로세스를 우리가 기획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지금 뭔가 변화가 있었잖아요. 이 업데이트가 있었잖아요. 지금 제가 잘못된 부분을 픽스를 해줬거든요. 그게 지금 태블로 안에서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이게 내가 손을 안 타고 그냥 반영이 된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내가 픽스해주면 이게 자동으로 프로세서가 타가지고 내 눈앞에 새로운 화면이 보인다, 업데이트된 화면이 보인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노가다와 손으로 해야 되는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줄여줄 수 있는 좋은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태블로가 이 사실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열면 한번 확인을 좀 해보자고요. 20만 건 정도의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그죠? 이거 보면 제일 정확하지. 짝대기 3개잖아요. 아까 짝대기 2개였잖아요. 이거 2개밖에 없었잖아. 왜냐면 얘가 반영이 안 됐으니까. 그죠? 근데 지금 RTX에서 뭔가 워크플로우를 제가 살짝 수정을 해가지고 런을 다시 돌려가지고 아웃풋을 다시 뽑았거든요. 걔를 지금 여기 태웠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얘가 이제 휘리릭 반영을 해가지고 뿅 해가지고 이제 없었던 바를 이렇게 생성을 시켜버린 것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신다 그러면 어떤 것을 이제 수정을 하고 뭔가 변화를 주거나 하면은 요 프로세스를,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는, 뭔가 저 워크플로우를 내가 손으로 런을 안 눌러도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침 10시마다, 아침 5시마다, 새벽 5시에 한번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떨어지고 이 태블로도 뭐 정해진 시간에 한 번씩 한 바퀴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와서 그냥 컴퓨터 키면은 새로운 화면이 뚝뚝뚝뚝 떨어져 있으면은 굉장히 이제 좀 편리하겠죠. 그런 것들을 하시려면은 그런 것들을 좀 자동화시키고 이게 스케줄 관리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하시려면은 태블로 같은 것도 태블로 서버가 필요한 거고 RTX도 여러분 서버가 있어요. RTX도 서버가 있어야지 이제 그것들 스케줄링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좀 조합을 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편해지고 우리는 이제 더 부가가치가 나는 일들에 시간을 쓰면서 뭐 회사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상정을 하고 활용을 하는 도구들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까 좀 실수가 됐던 게 좋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덧붙였고요. 특별히 뭐 하실 말씀 없으신 분들은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